인증기관이 한우도 아닌데 굳이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증기관에도 등급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왔어요. ISO 인증을 받으려고 인증기관 견적을 받고 있는데 흔히 메이저급이라고 불리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견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메이저급이 아닌 곳에서 심사 진행을 하면 향후 페널티나 제품 판매 문제점 등과 같은 사안들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니 영상 말미에 드릴 텐데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다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품질 담당자라면 메이저 인증기관이라는 말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더 자주 접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메이저 인증기관 혹은 그렇지 않는 인증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인증기관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면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까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름이 알려진 곳과 아닌 곳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것은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측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해외 본점을 둔 인증기관을 글로벌 인증기관이라고 표현한다면 해당 글로벌 인증기관 중 몇몇 개의 인증기관이 메이저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계셨고 공신력 있는 또는 대다수의 대기업들과 계약이 체결된 인증기관이 메이저지 않을까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무조건 해외 본사를 둔 인증기관이 메이저 인증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해외 본점을 두고 지점을 한국에 둔 게 어떤 것 때문에 메이저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이 불가하고요. 심사원들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런 메이저의 등급을 나눈다고 해도 사실 국내에도 만만치 않은 매출액을 가진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물론 세계적으로 지점이 많으면 매출이 많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고객 수, 즉 인증받은 기업들의 수라고 한다고 해도 인증기관의 직원이 아닌 이상 그 인증기관에서 정확히 몇 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은 아실 수 없습니다. 일반 심사원들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인증기관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기관들은 서로의 정보들이 탑 매니지먼트끼리는 어느 정도 교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 말단 직원들 혹은 거기 속한 심사원들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100%의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팩트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메이저 인증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외국계 인증기관이라는 말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의 상황을 보시면 대략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기업들의 많은 인증으로 유명한 비인증기관의 경우 A네비, 유카스 등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D 인증기관의 경우 닥스 등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내 모 인증기관도 A네비를 통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인정기관마다 공신력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인증기관과 모 인증기관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비인증기관과 외국계인 D인증기관은 둘 다 외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인증기관은 공신력이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로 귀결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상. 두 인증기관 중 어느 하나가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측정 가능하다고 해도 공신력이 어느 한쪽이 만약에 낮다면 결국은 높은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쪽은 망해야 논리가 맞거든요. 가정을 잘못 잡으니 결론에 오류가 생기죠. 즉 인정기관마다 공신력이 다르다라는 가정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인정기관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IAF MLA가 있으며 만약 인정기관별로 인정의 공신력이 다르다면 IAF MLA는 활동에 실패한 것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증기관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인증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런 IAF MLA 덕분에 인증의 전환이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1번이라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받은 인증이 2번이라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엄청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거의 모든 고객은 인증기관을 바꾸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IAF, MLA의 효력이 없다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건은 대기업과 많이 계약한 인증기관일수록 메이저 인증기관이다 라는 항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른 분이 메이저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네임밸류가 높다는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오히려 단지 네임밸류가 높다는 표현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임밸류가 높았으니 대기업들과 계약을 할 수 있었겠죠. 네임밸류는 브랜드의 가치가 포함되고 관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메이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며 때로는 거대한이라는 의미로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사이즈만 크다고 해서 메이저라고는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메이저 리그의 경우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프로야구 리그죠. 현존하는 프로야구 리그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규모만 크기 때문에 메이저 리그라고 부르진 않죠. 소속된 선수들의 실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류현진 선수 같은 메이저 리거는 단순히 규모만 큰 시장에서 활동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다 라고 분류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심사원이라면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남들은 근거 없이 A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심사원들은 근거가 없을 경우에 A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항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견적을 받는 방법은 인증기관에 직접 요청해서 받는 방법과 소속된 심사원을 통해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질문을 보니 첫 번째 방법으로 받으셨을 수 있겠다 싶네요. 만약 심사원으로부터 받은 견적의 경우는 인증기관의 단가 차이라기보다는 심사원이 측정한 심사비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 심사원 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소위 메이저 인증기관이라 표현되는 곳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고객사로부터 페널티는 없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오래돼서 생각은 잘 나진 않지만 인피니언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그리고 국내 최고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오디트를 수검해도 인증기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네임밸류가 높은 비인증기관의 인증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고객 오디트는 인증서만 있다고 해서 100%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공정을 점검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QSA, QPA 시 기준 이하로 결론이 난다면 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트를 통과하셨는데, 고객 오디트를 통과했는데 인증기관을 바꾸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저의 실무 경험상 없었고 앞으로도 그 어떤 산업이든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객사는 벤더에게 인증기관을 권유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귀찮고 피곤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고객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취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약점을 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이상 네임밸류를 고려하여 인증을 받는 것은 딱히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제 담당자분이신지 심사원을 준비 중이신지 혹은 심사원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른 결과로 우리 회사의 수주가 드라마틱하게 막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증은 말 그대로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이며, 네임밸류가 높은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투자가 극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거나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거나 그걸로 우리가 돈방석에 앉는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만약에 최종 소비자예요. 비인증기관에서, 엄청 큰 인증기관이죠. 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1번 기업이 파는 1,000원짜리 지우개랑 그 외에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2번 기업이 파는 200원짜리 지우개가 있어요. 성능은 유사해요. 여러분은 어떤 거 사실 건가요? 되게 유명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았으니까 1,000원짜리 사야겠다 해서 사시는 분 있나요? 대기업에서 양산품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능이 동일한 경우 더 저렴한 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 다음은 기업 자체의 네임밸류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판매가 되었는지 실적을 보겠고요. 그리고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등등의 정보를 확인하겠죠. 제가 대기업 품질팀에서 일을 할 때 구매팀장님이나 구매 실무 담당자와 협업이 많아서 소통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인증기관은 죄송하지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인증의 유무 정도를 오히려 보고요.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지 않았네? 여기서 받으세요. 예, 그건 없습니다. 이거는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들어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실무를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겠죠. 이제 오늘은 인증기관에도 등급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인증기관이 한우도 아닌데 굳이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심사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누구도 다루지 않는 신선하고 배울 내용이 있는 영상을 다루도록 하는 기업표준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ISO 인증 및 컨설팅이 주요 업무이고 심사원 교육과정은 추후에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